자, 이 경기가 열린 건 2009년 11월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파키아오와 코토가 맞붙던 당시 복싱계 분위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매니 파키아오는 2008년 3월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획득한 뒤 불과 1년 8개월 만에 무려 3체급을 월작해서 웰터급 최정상에 있었던 미구엘 코토의 웰터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토가 흔히 말하는 그냥 챔피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강자였고 웰터급에서 상당히 검증된 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키아오가 역대급 선수라고 해도 이 매치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측은 웰터급의 한계 체중인 147파운드가 아니라 145파운드, 약 900g 낮춘 조건에서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구엘 코토 훈련 영상을 분석했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훈련에서 보였던 코토의 자세와 움직임이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파키아오의 천재성이 경기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코토의 교과서 같은 자세가 실전에서 어떤 장면에서 빛나고 또 어떤 장면에서 무너지는지. 자,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체급에 6개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웰터급은 7번째 체급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구엘 코토는 세계 타이틀전만 15번에서 14승 1패입니다. 그이 주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초반 코토의 강력한 잽에 파키아오가 뒤로 꽤 밀립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역시 위체급 챔피언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구엘 코토는 왼손잡이지만 실전에서는 오소독스 자세를 유지합니다. 2라운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파키아오 특유의 각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키아오와 맞붙은 적이 있는 브랜던 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an, you know, like I said, with the Pacquiao, the motherfucker was fast. I seen 3 of those motherfuckers in the ring. I thought I was fighting an octopus. Too bad you didn't hit all 3 of them. I thought I was fighting an octopus in that bitch. Well, Manny was just right there in front of me. Next minute he's on the side of me. Next minute he's on the other side. Like, what the fuck? 자, 브랜던 리우스는 파키아오를 두고 링 위에 3명이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파키아오의 두 발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순식간에 양발의 위치를 바깥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위치로 옮기니까 처음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상황에서는 코토와 파키아오 모두 양손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키아오가 순간적으로 발 위치를 바꾸니까 파키아오의 앞손인 라이트 훅과 뒷손 스트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우스포와 오소독스가 만났을 때 흔히 말하는 앞발끼리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토는 앞발을 파키아오 다리 사이로 깊숙이 찔러 넣으면서 동시에 앞손을 찔러 넣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키아오가 정면에서 사라지면서 파키아오의 라이트 훅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파키아오의 앞발을 유심히 보시면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코토 입장에서는 파키아오가 순간적으로 정면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같이 왼손을 뻗었음에도 파키아오는 피했고 코토는 맞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 코토는 앞발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파키아오가 앞발을 빼면서 각도를 만들고 공격할 때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앞쪽에 체중이 실려 있지 않다면 코토 역시 앞발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동유럽 선수로 보이는 복서가 미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발을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에 맞춰 머리도 양쪽으로 빼주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키아오가 앞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각도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훈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올렉산드르 우식입니다. 자, 여기서 타이슨 퓨리가 잽을 길게 던질 텐데요. 우식의 발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발과 뒷발을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피하니까 타이슨 퓨리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정면에서 우식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이름 모를 동유럽 선수가 훈련하던 것처럼 우식이 발을 이리저리 옮겨주면서 공격을 하니까 타이슨 퓨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파키아오도 그렇고 우식도 그렇고 뭐 자료를 이곳저곳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제 주장에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체육관 가셔서 딱 10분만 해보시면 딱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안 다니시더라도 동네 공터에서라도 해보세요. Down the stretch. 그래서 미구엘 코토는 이렇게 파키아오에게 각도 싸움에서 완패를 하고 세월이 흘러 오스틴 트라웃이라는 비교적 무명에 가까운 선수에게 패배한 뒤 파키아오의 트레이너인 프레디 로치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that speed Fraser sharp at the thing. Oh, Cotto's gone! Against Margarito. Will it happen again? And can he... 그것은 바로 코토가 사이드 스텝을 더 많이 밟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파키아오처럼 앞발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원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위빙하면서 빠져나갈 때도 앞발을 적극적으로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코토의 이런 훈련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니엘 길과의 대결을 통해 보겠습니다. We'll be looking to see. Does Cotto answer back in the ring with Miguel Cotto? What he had to say on 자, 여기서 양 선수가 각도를 만들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각도상으로 유리한 선수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 길이 발을 한 발 더 움직이니까 각도상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in the ring with Miguel Cotto. What he had to say on that he must beware. We told 자, 이 상황까지 다니엘 길은 미구엘 코토가 정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토가 왼쪽으로 살짝 빠지니까 다니엘 길의 오른쪽 바디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eware. Like you that he has that respect. 자, 미구엘 코토가 프레디 로치를 만나 고친 건 결국 밸런스 문제로 인해 각도 싸움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고치다 보니 코토는 결국 WBC 미들급 챔피언까지 올라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스틴 트라웃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한 뒤엔 코토는 끝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토는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미구엘 코토와 메이웨더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s doing right now and came back up to the head with a deep left hook. Good body shots. The referee's looking to stop it now. watching intently, and now Deal tries to fight his way out of it and goes down for a second time. That time on a counter right hand. Listen to this crowd. 6, 7, 8. You okay?